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강민규입니다. 자,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영양제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산을 중심으로 임신 준비 시에 자주 언급되는 주요 영양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엽산은 세포 분열, DNA 합성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착상 그리고 임신 유지에 도움을 주고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역할을 합니다. 신경관은 태아의 뇌와 척수의 기초가 됩니다. 임신 초기엔 4주에서 6주 사이에 빠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잘 알려진 문제는 바로 태아의 신경관 결손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해증, 척추분리증과 같은 심각한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엽산이 부족하면 착상이 되더라도 배아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성장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엽산은 하루 중에 언제든 복용해도 괜찮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다른 영양소와 섞이지 않아서 흡수율이 더 좋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만약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린다면 무리해서 공복 복용을 고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400마이크로그램에서 800마이크로그램으로 시중의 영양제 대부분이 이 범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를 때는 기본 용량 내에서 선택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시중 제품들이 권장량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100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mg 이하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나 불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비타민 B12 결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 아빠분들 역시 엽산을 챙겨야 됩니다. 엽산은 정자의 염색체 안정성, 정자의 퀄리티, 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엽산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는 체질, 즉 엽산 대사 이상일 경우에는 복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엽산은 우리 몸에서 특성 효소를 거쳐서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활성형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엽산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이 전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활성형 엽산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호모시스테인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일종의 노폐물처럼 작용하면서 혈관도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혈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MTHF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에서 TT형이라는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고용량 엽산 4000마이크로그램, 즉 4mg이죠. 이것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활성형 엽산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성형 엽산은 체내에서 따로 전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습니다. 자, 이제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전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하고 착상에 필요한 물질의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배아 발달에도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난포수와 난자의 질 향상, 그리고 초기에 태반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철분은 보통 임신 중기부터 복용하게 되지만 평소에 빈혈이 있었거나 생리량이 좀 많은 분이시라면 임신 준비 시점부터 챙겨야 됩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엄마의 에너지 유지 그리고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로 난자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 35세 이상이라면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혈류를 개선해서 자궁 내막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효과도 있습니다. 줄여서 CoQ10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항산화제입니다.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영양제로 꼭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주치의와 꼭 상의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연은 DNA 합성과 상처 회복, 그리고 셀레늄은 DNA 손상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정자와 난자 건강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와 식욕 감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영양 상태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질 내 유익균을 유지해서 세균성 질염도 예방하고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 같은 합병증 위험을 낮춰서 임신을 유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를 무리해서 다 챙겨 드시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난임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자분들 각각의 기초 검사 결과나 컨디션 그리고 기저 질환 등을 고려를 해서 필요한 영양소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복용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그 뒤로는 주치의 교수님과 꾸준히 상담하시면서 맞춤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만 앞서게 됩니다.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이 모두가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는 바로 주치의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엽산과 영양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